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약했어요. 어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좀 다시 해도 돼요? 처음 뵙고 할 말이 없어요, 시장이.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장이 그랬어. 네. 바로 하면 돼요? 네. 땡.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랑은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조금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더니 저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버티고 있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건지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전문가분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네. 조정이 왔죠. 왔는데 조정은 항상 아픕니다. 그쵸. 조금이 오든 많이 오든 어제로 돌아가서 저는 꼭 빠지는 날만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가 좀 과했어요. 과한 건 인정을 합니다. 웬만하게 여러분들 들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보내준 종목들이 그렇죠? 조선방산을 빼놓고는 나머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날아가는 그런데 그 종목들이 과거에 내가 날아갈 때 잡아서 봤는데 쉬면은 몇 년은 쉬더라. 신재생 그죠 여러분들? 막상 시장은 날아가고 있지만 2640포인트까지 어제 올라갔지만 막상 내가 하이바이 할 수 있는 혹은 좀 물량을 실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어젠 좀 부자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어제 타 증권방송 나가긴 했지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조금은 좀 과하다 그랬죠. 경험적으로 저희가 뭔가 지표가 아닌 저희의 통찰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데 그런 것들 느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잘 안 보일 때. 두 번째, 보이는데 너무 과할 때. 네. 어제는 후자였었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오시죠? 일단 미국은 굉장히 계속 괜찮았고요. 트럼프가 종합 선물 세트를 막 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막상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 2550이라든지 적당한 수준까지 눌렸다 올라가면 네. 다시 올라갈 때 시장 참여자들은 그때 종목을 잡을 때는 눌릴 수도 있겠구나 어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나리오를 짜가면서 매매를 할 텐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상승이 너무 가팔랐고 그죠. 물론 전일 제가 화요일 날 왔을 때 나스닥 4% 오른 장 맞느냐 네. 그래서 눌려서 재미없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러더라도 그것을 바로 반영을 해버리면서 올랐지만 항상 좀 전방위적으로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었었던 그런 상황이 어제 오늘 아침에 진행이 되다가 아침에 쫙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래 나쁘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주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영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최근까지 주식을 시장에서 참여하시고 살아남으셨던 분들은 반선수급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선수급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좀 내가 차익 실현해야 될 텐데 그런데 내가 미리 해버리면 또 날아가기 때문에 꺾이는 걸 보고 하죠. 그게 오늘 아침에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도 실적 발표가 저희 텔레그램 막 올리고 있는데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또 시장의 겨울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까지 실적 보고 뭐 발표 하나 쳐다보다가 이번 주 넘어오면서 이제는 안 먹히는 이런 시장.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A라는 종목을 봤는데 전력기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해서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아침에 사야지 라고 하고 왔습니다.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샀어요.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네. 지금 누가 처음에 매수세를 좀 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들이 다소 오르면 또 올랐다고 빠지면 또 안 움직일 것 같아서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조금 주저함 네. 혹은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선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외국인들은 샀어요. 2천억이나 샀어요. 근데 어제 5천억 샀고요. 일자별로 보시면 외국인들 원래 이게 지금 낯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낯설고. 팔다가. 맞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조 팔았죠. 네. 외국인들 들어오는 해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 넘겼을 겁니다. 그죠?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죠? 네. 근데 어제 1조 파신 개인분들이 위너예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거고요. 이 틈을 이용해서 오늘 기관 투자가는 금투, 보험, 투신, 사모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은 조금 아직도 그래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야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수급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적당한 수급이었다. 어제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의 특성상, 과거의 경험적인 수치상 조정이 나오는 때 사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더 시행착오가 적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저도 좀 이따 종목이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하기가 종일 째려봐요. 종일 째려보는데 어제까지 올랐던 종목을 오늘 첫 조정 나온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첫 조정 나올 때 댐빕니까? 안 안 댐비죠. 댐비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좀 조정이 적당한 수준까지 나와야지 내가 지금 수준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19포인트 정도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정도 밀렸다. 그런데 이게 추세를 거스르거나 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떤 시그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살아나는 시그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섹터별로 다를 겁니다. 지금 시장 아시다시피 내가 지수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확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화요일날 말씀드린 결대로 예를 들어 주도 섹터의 경우는 빠지는데 누가 보더라도 빠질 거 폭이 클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섹터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시그널이냐? 이틀 전에 로봇처럼 섹터 전체가 잘 쉬다가 첫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그때는 테마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급등 나오잖아요.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제와 어제 넘어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우디에 네. 그죠? 옵티머스 시연을 했죠. 어떻게 그 로봇이 저보다 춤을 잘 춰요. 진짜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아, 저는 강목 수준인데 거의. 네. 그런 정도로 이런 뉴스 플로우, 내러티브가 나오리라고 예상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그제는 테마라 그랬고 어제는 로봇 진짜 반등 나오냐. 근데 오늘 해볼까? 했더니 밀리는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난 종목은 한두 개 정도 일부 테마라든지 일부 레포트가 나온 그것이 찐 주식이라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종 매수세가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것들 한 두어 개만 살아남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밀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시 로봇이 내일부터 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2, 3일 오른 폭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 네. 기다려볼 수는 있다. 눌린 것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현 이사님께서 잘 물어봐 주셨는데 시그널은 개인적으로는 섹터 종목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섹터 시츄에이션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뭘 할 거면은. 근데 나오지 않으면은 웬만한 투자자 잘 발동을 안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발동할 때 영민하게 한 번에 확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또 그날 또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 답은 뭡니까? 이따 해외 얘기를 땡겨서 얘기하면 나눠서 사야 돼요. 나눠서. 네. 지금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섹터 순환매가 계속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이 터져요. 업매매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있고, 지수가 2600 오늘 20에 끝났잖아요. 네. 여기서 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5일선이 살짝 닿을 수도 있고, 여기 21선 60 여기 200일선까지 단다면 2560포인트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안 이상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더 이쁜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뭘 살 수 있을 거를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이 쌓여지는데, 요 며칠이 잘 올라갔죠.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 뭐 니케이라든지 대만, 홍콩 다 비슷한 모양. 차트 한번 열어보시죠. 똑같아요. 모양 자체가.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적당하게 조정받고 적당하게 올라가는 건전한 순환매보다는 약간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에서 나온 액션들이 시장에 전이돼서 조금은 과하게 땡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과하게 땡기더라도 갈 땐 들고 있어야죠.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처럼 첫 꺾일 때, 그러니 최근에 올랐었던 소부장이 오늘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그죠?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종목, 그러니까 업종별로 변동성에 좀 차별이 많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하셨던,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이 있었을까요? 오늘 같은 날 빨간 거, 유의미한 거 찾기 힘들었어요, 사실.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뭐 APR이라는 이런 쪽은 꾸준하게 신고가 내는 중이고, SAMG 엔터 아시죠? 아주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데 어쨌든 잘 갔으니까 오늘 10% 이상 올랐죠.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10몇 프로, 장중에 25%가 10% 갔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익률이 좋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격 과다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일단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일단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쪽밖에 뭔가 좀 특징당에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저 차트 안 띄웁니다. 매매하실까봐. 그러니까 뭐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끔 이제 이거죠. 우리가 가끔 저희가 얘기하는 종목이 시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게 종목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냥 많이 올랐고 보고도 잘 나오긴 나왔고요. 오케이, 인정. 그런데 시장에서 그쪽만 소위 좀 작잖아요. 크지 네. 않잖아. 너무 그런 좀 몰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현대로템 오늘 오후에 좀 IR이 있었나 봐요. 오후에 좀 땡기던데 땡겼다 살짝 밀렸죠. 또 IR에서 나온 내용을 살짝 콩콜 요약을 해드리자면,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은 지연 요인이 해소 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는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일단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시장이랑 소통하고 있다는 점. 내년 K2 수출 공백도 지연이 없을 것 같다라든지. 네. 그리고 슬로바키아라든지 루마니아, 중동, 뭐 아시아 국가들과 여러 가지 K2 장갑차 논의 계약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하는 얘기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간 21선을 뚫을만 하다가 뚫고 밀렸죠. 네. 경험적으로 이런 차트의 경우에는 정말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 여기서 갇혀서 살짝 그죠? 뚫으면은 또 누가 팔라고 하고, 요게 이거 화요일날 말씀드린 그런 결입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장중에 잠깐 기회가 없긴 하지만, 요럴 때 밑에서 닿을 때라든지 조금 걸어놓으면 됐네? 라고 해결되는, 이렇게 했을 정도의 이런 부분만 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분봉선 또 무서워서 못 사요 또. 네. 왜냐면 장중에 5% 6% 빠지고 있거든 또. 근데 그렇게 들어가야지 오늘같이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수익이 개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안타까운 점은 종목단에서는 바이오가 계속 안 좋아요. 지금 계속 안 좋은데, 물론 한두 개 종목들은, 주요 종목들은 요러고 돌리고 있긴 합니다.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런데 알테가 지금 아직까지 못 돌리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는 코스닥이 오늘 0.7% 빠졌지만, 코스닥 최근 하락의 요인은 당연히 2차 전지랑 바이오겠죠. 근데 그쵸. 두 섹터 다 힘을 크게 쓰지 못합니다. 조금 이쪽에서 힘을 써줘야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할 텐데
업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바이오 어떻습니까? 다 좋지만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 4.5, 4.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 뭐 이따가 잘 질문이실 거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CPI 발표 나고 어땠습니까?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나왔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다. 우호적으로 나와서 우호적으로 시장이 갔어요. 네. 갔는데 국채금리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뭔가의 트럼프 액션이 나올까봐 좀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바이오는 국채금리 빠져야지 움직입니다. 네. 4.5가 약간 마지노선의 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4.5에서 또 말씀드리면 4.5에서 5% 갈 것 같아요. 4. 요쪽이 좀 빠르죠.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바이오가 최근에 좀 과하게 빠진 건 맞는 것 같다. 물론 제가 바이오 매매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적당히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양대 축 2차 전지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화요일날 포스코 퓨처엠 안타깝다 하고 갔고 경험적으로 넥스 트레이드 때 그때 8% 9% 빠지고 있었죠. 네. 빠지고 그때 다 던지면 후회했던 적이 많았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그 전날, 그러니까 다 어제죠. 다음날 그 정도 수준 빠지지 않았고 오늘 한 1% 정도 약보합 수준이긴 한데 지금 두 번째 유상증자가 나온 거예요. SDI 다음에. 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제가 오늘 본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기억이 나는데 모 증권사에 나온 겁니다. 2000년 업황 보고서인데 숏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워딩일 겁니다. 네. 뭐 숏이 실익이 없으면 그다음 롱일까? 이건 모르겠지만 그죠? AMPC 관련해서 내용 다 나왔었죠. 아마 여러분들 어제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많이 방송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한 번씩은 좀 알려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건드려줘야죠. 근데 이 건드려주는 게 뉴스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어느 누구가의 매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살짝 안 나오고 있는 바이오던 2차전 터지려면 적어도 이런 쪽은 누군가가 건드려줘야 돼요. 그렇죠. 좋은 한번 것이. 질러줘야.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안쪽에서 중후장대 좋은 종목이 실적은 아닙니다. 봐봐요. 그저께 RT 실적 잘 나왔는데 시간으로 확 뜨고 다 밀리잖아요. 네. 실적이 아니고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이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꼭 내가 가진 종목이 아니더라도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약 전제 조건이죠. 2차 전지도 전제 조건.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네. 트리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지금 과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네. 그 전에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뭔가가 좀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손이 빠르다 싶으면 현금 들어가 놓고 근데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심심하죠. 그죠? 손이 빠르신 분들은 다른 것도 손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딴 거 매매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손이 빠르지도 않고 나는 그쪽 섹터에 대한 지나친 컨빅션이 있어. 그러면 일단 정찰병을 던져 놓는 겁니다. 반대로 물려 있어. 어떻습니까? 기다려야죠, 일단은.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근데 지금 지수대에서 네. 엑싯을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지수대가 오르긴 했지만 내가 지금 뭐 바이오가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 지수 대비는 많이 안 좋았죠, 바이오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도했을 때 얻는 실익이 똑같습니다. 국채의 4.5에서 밑이 빠를 것이냐 5%가 빠를 것이냐 했을 때는 지금 매크로 여건상 4.8, 5% 다시 또 가는가? 오히려 4.8, 5% 갔을 때는 그때 물을 타야겠죠. 오히려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조금은 오늘은 시장이 전체 지수는 잔잔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살까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뭐 오늘은 뭐 쉬어가니까 하더라도 오후에 사자. 오후에 사자. 근데 오후까지 계속 빠졌죠. 대부분 그쵸. 종목들 JYP 빼놓고 다 빠졌을 겁니다. 네. JYP 현대로트 몇 개를 빼놓고 주요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은 조금은 오늘은 기다리고 내일도 만약에 또 안 올라요? 그럼 또 기다리는 분들 생기지 않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얄궂어요. 또 어떻게 보면. 어제 또 댓글 보니까 화요일날 안 올랐다가 툴툴대고 갔다 그러는데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얄궂고. 네. 지금은 또 첫 조정이 나왔으니까 계속 오르다가 요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가족분들 다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민에 대한 시장의 결과물이 오늘 요 정도의 시장을 만들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도 지금 관세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지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받는다면 5일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2600 초반대에서. 네. 아니면 2550선. 여기 떨어지면요. 이틀이면 떨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를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다 꼭 이렇게 한번 빠지면 얘기하는 게 원래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물량 들어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있는 걸로 더 가면 그걸로 추가 수익을 느끼시면 되는 거고 적어도 내가 틀렸을 때 혹은 반대로 시장이 됐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금 제가 아까 바이오를 좀 잘 얘기 안 하고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말씀드린 이유도 적어도 코스닥은요 이렇게 뭉쳐 있어요. 왕 뭉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위아래로 지금 이 정도로 200, 5일, 60일, 20일이 다 모여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4, 5일 정도 안쪽으로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좀 나올 거예요. 밑에 방향성, 위에 방향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요 며칠은 코스닥이 덜 간 건 맞아요. 네. 물론 올해는 좋은 거죠. 미국 대비 좋은 건데 지금 요 며칠은 바이오든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업종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베타 플레이를 원한다면 이쪽에서 수익이라보단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자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항상 시장은 뒤통수를 때려왔습니다. 팍팍. 그죠? 아플 정도로 때려요. 네. 이틀 전에 월요일 날 4시죠. 반도체 이럴 때는 3전 안 올라잖아요. 그렇죠. 의외의 종목. 그래도 갑자기 로봇이 뛰어버리고 약간 의외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자동차 안 좋고요. 똑같습니다. 18만 원 후반대 현대차. 뭐 어쩜 그런 주식이 있나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외성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지수 플레이를 지금 꺼내서 저 인버스 안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인버스 안 삽니다. 현금이 낫지. 그래서 밑에선 제가 지수 플레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인버스 이건 빼고 지수 플레이가 실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좀 빠져있는 섹터 혹은 내가 원래 째려본 섹터 혹은 내가 물려있는 섹터에서 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일단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딱 그러면 그렇죠. 지금 시점에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섹터 어떤 게 뭐, 있을까요? 화요일날 오늘 말씀드렸던 결 그대로입니다. 매매 플레이를 하실 거면 주도 안에서 주도주 그런데 안에서. 방산, 근데 주도주 조선. 여전히 조선방산이 주도주. 그 안에서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평선 닿을 때 밀릴 때 이평선 닿았는데 이탈해서 밀릴 때. 아니 그러니까 이평선 닿을 때까지 밀려 있을 때 그러니까 밀려 예를 들어 있을 로템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로템 기준은 이럴 때 60선 닿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얘는 좀 눌렸다 싶을 때 그때는 들어와요.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또 오르면 또 팔아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마 이거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동안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족분들도
주도주는 잊을만 하면 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잊을만 할 때, 한 이틀 눌릴 때 이런 식으로 좀 잘 째려 보시고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증권주도 오늘 살짝 눌렸죠. 아주 살짝. 증권주도 이제 거의 2주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코스닥에 많이 눌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좀 해보자. 아마 드리는 말씀 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팁 하나는, 지금처럼 좀 애매모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할 때는 이럴 때 이 시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가족분들. 신규 상장주들이 좀 튑니다. 좀 변동성 플레이를 하는데, 오늘 하나, 어제도, 그러니까 화요일도 상한가 하나 쳤고, 로봇에서. 오늘 네. 또한 상한가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딱 봤거든요. 보니까는 우리 거래대금 상위 소팅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그거 붙어 있으면 많이 오르던데. 아침에. 9시 한 10분, 20분쯤에. 거래대금 상위. 네. 첫날에는 붙으면 큰일 나요, 가족분들. 첫날에는 좀 표현 좀 격하게 작살 납니다. 신규 상장주는. 하지 마시고요. 네.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족분들. 근데 저 2, 3일째, 3, 4일째 혹은 눌려 있을 때, 물량 부담이 덜 할 때, 한 달 전까지요. 한 달 후는 또 물량 나옵니다.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가벼워 있는데 거래대금 상이 아침에 뜬다? 그럼 이거 누가 한번 세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매매 플레이를 하신다면 네. 일종의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소부장주들 오늘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기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것은 오늘까지 실적 발표 대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보고서 또 뜰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죠? 네. 그 뭐가 좋다 하는 거 한번 보시고 내일 매매하지 마시고요. 1분기 끝나서 늦게 발표한 중소형 섹터가 이거 좋다 그래서 그 시즌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놓자. 안 움직여요, 지금 요 며칠. 그쵸? 안 움직여요. 해놓고 출력만 해놓으세요. 프린터 있죠, 우리 가족분들? 요즘 프린터 많이 안 쓰실걸요? 그 스샷 핸드폰으로. 스샷. 예. 캡처. 네, 저한테 네. 보내주세요. 제가 출력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네. 해놓고서, 아, 이게 1분기 왜 이렇게 잘 나왔고 좋은 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서 언제 써먹자? 2분기 때 써먹자.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겸사겸사 겪으시고,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네.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